라벨이 붙은 나무 바구니가 3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레몬이라고 적혀 있어요. 다른 하나는 파인애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레몬과 파인애플이 모두 들어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라벨이 잘못 부착되어 있어요. 한 바구니에 손을 넣어 과일 하나를 꺼냅니다. 이 작업을 수행한 후 모든 라벨을 수정할 수 있을까요? 네, 바구니에 라벨이 잘못 표시되어 있으므로 레몬과 파인애플 바구니에는 한 종류의 과일만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해당 바구니에서 과일을 선택하면 돼요. 과일이 레몬이라면 레몬 바구니입니다. 그리고 파인애플 바구니도 잘못 표시되어 있으므로 레몬과 파인애플이 들어있어야 해요. 그러면 나머지 바구니에는 파인애플이 들어있습니다. 레몬과 파인애플 바구니에서 파인애플을 꺼내는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돼요. 이 그림에서 실수를 찾을 수 있나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개가 2발로만 자국을 남겨요. 이 그림은 어때요? 뭐가 문제인가요? 이 사람은 잘못된 도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나무를 자르려면 도끼를 사용해야 해요. 이 여자들을 보세요. 모두 완벽하게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최근에 은행을 털었습니다. 누군지 알아낼 수 있나요? 아주 작은 디테일에 추이를 기울이세요. 왼쪽에 있는 여자예요. 등 뒤 침대에 여러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해외로 도피하려는 것 같아요. 이 간호사들을 보고 누가 가짜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처음 두 간호사는 이름표에 올바른 사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간호사는 두 번째 간호사와 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사진 속 인물과 전혀 닮지 않았어요. 사기꾼이에요. 이제 탐정 모자를 쓰시고 이 사람들 중 누가 휴대폰을 훔쳤는지 말씀해 보세요. 처음 두 사람은 판매 중인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매우 자신감 있고 자랑스러워 보여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휴대폰을 바구니 뒤에 숨기고 있어요. 또한 긴장한 것처럼 보여요. 이 남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아기의 아빠는 누구인가요? 아기의 머리 색깔과 점을 보면 가운데에 있는 남자가 아기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과제는 이 사람들 중 누가 휘발유를 훔쳤는지 알아내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여자가 범인이에요. 옷에 휘발유 얼룩 보이시나요? 이 그림을 주의 깊게 보고 어느 음식이 식중독을 일으켰는지 알아보세요. 아마도 음료와 햄버거의 조합이었을 거예요. 그 남자는 피자나 감자튀김에 손도 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제임스는 친구 에단을 만나러 왔어요. 둘은 TV를 보며 피자를 먹고 있었는데 제임스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고객 중 한 명과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가게의 판매 보조원이었어요.
제임스는 잠시 자리를 비워야 했어요. 제임스가 떠난 직후 에단은 몸이 좋지 않아 의식을 잃었습니다. 제임스가 돌아왔을 때 에단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집안이 엉망진창이 된 걸 보았어요. 다행히도 에단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경찰관에게 강도들이 자신의 돈과 전자제품을 모두 훔쳐갔다고 말했어요. 형사가 그에게 물어본 유일한 질문은 제임스가 떠난 후 에단이 테이블 위에 있는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어요. 부정적인 대답을 들은 형사는 즉시 제임스를 체포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테이블 위에 놓인 잔에 얼음 조각이 있습니다. 제임스가 떠나기 전에 둘이 마셨던 음료와 같은 음료였다면 얼음은 오래전에 녹았을 거예요. 제임스가 에단의 잔에 무언가를 넣어 그를 쓰러뜨린 후 돈과 귀중품을 모두 가져갔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새 음료로 교체했다는 뜻이죠. 루크에게는 항상 나이 차이를 언급하며 놀리는 형이 있었어요. 루크는 마침내 학교에 갔을 때 형이 더 이상 자신을 꼬마라고 부르지 않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첫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소년에게 형은 다시 초등학교는 애들을 위한 학교야. 네가 배우는 모든 게 너무 쉬워. 그러자 루크는 형에게 한 수 가르쳐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 선생님이 내주신 수수께끼를 풀어보는 건 어때? 루크의 형은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이 숫자의 절반을 없애면 아무것도 안 남아. 이 숫자가 뭘까? 한참을 생각한 후에도 루크의 형은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풀 수 있으신가요? 이 숫자는 8입니다. 윗부분을 떼어내면 0이 돼요. 리틀필드는 불법 주차로 인한 벌금조차 부과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조용한 마을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부유한 농부인 리처드슨 씨가 자신이 키우던 소 2마리가 사라졌다며 경찰서에 찾아왔죠. 용의자는 3명이었고 각 용의자는 이웃의 동물을 데려갔습니까? 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만 대답해야 했습니다. 앤더슨 씨는 자신과 리처드슨 씨는 함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고 그들의 협력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마르티네즈 부인은 태어날 때부터 이 마을에서 살아왔고 동물 때문에 자신의 평판을 망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존스 씨는 그의 가족이 수세기 동안 돼지를 사육해왔기 때문에 소를 훔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어요. 경찰관은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냈어요. 여러분도 알아내셨나요? 도둑은 존스 씨입니다. 훔친 것이 소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무도 그에게 어떤 동물인지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스크래치 형사는 한 사건을 조사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한 부유한 여성이 집에서 사라졌는데 아무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어요. 형사는 다음과 같은 이름을 가진 용의자 목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니, 메시, 데이빗, 크리스, 아만다. 그런데 범인은 스크래치 형사의 팬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 곳에 메모를 남겨 그의 관심을 끌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메모는 응접실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메모는 미술실에 있었어요. 세 번째 메모는 금고에 있었어요. 네 번째 메모는 아이스크림방에 붙였습니다. 네, 그 부인은 그만큼 부자였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메모는 식당에 있었어요. 모든 메모에는 당신이 찾고 있는 단서는 메모를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라는 동일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스크래치 탐정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빨리 알아낼 수 있나요? 부유한 부인의 실종 배후에 있는 사람은 데이빗이었습니다. 메모가 발견된 방의 첫 글자만 가져오면 돼요. D-A-V-I-D. 브라운 씨의 저택에서 귀중한 금 조각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친척 중 한 명이 도둑이라고 의심하여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용의자들은 각각 한 가지씩 진술을 했어요. 하지만 이 중 3가지 진술만 진실이에요. 다음 진술을 보고 도둑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나요? 잭 삼촌, 짐 삼촌이 조각상을 훔쳤어요. 메리 이모,
전 안 훔쳤어요. 사촌 스튜어트. 사촌 마가렛은 아니에요. 짐 삼촌. 잭 삼촌이 내가 그랬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사촌 마가렛. 메리 이모가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사촌 마가렛이 도둑이에요. 그리고 메리 이모, 짐 삼촌, 사촌 마가렛의 진술은 사실입니다. 에릭은 다른 19명의 사람들과 함께 방에 갇혔습니다. 각 사람은 고개나 몸을 돌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고도 방 전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릭은 방에서 나가기 위한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사과를 볼 수 있도록 사과를 놓아야 했습니다. 에릭은 해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냈는지 알아낼 수 있나요? 그는 사과를 누군가의 머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영리하네요. 이 그림에서 이상한 이모티콘을 발견할 수 있나요? 네, 불친절하게 생긴 이 친구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웃고 있지 않아요.